백기정 전 수서경찰서 강지영 팀장, 그리고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산 변호사, 그리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말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무슨 이게 진실 게임도 아니고 청와대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청와대는 또 이 50% 그런 건 잘 모르고 그건 난 진짜 몰랐다라는 얘기고,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국민연금 얘기하고 국민연금 합의안에 넣은 것은, 이거 진실 게임으로 말하면 돼. 이게 뭐예요 대체? 뭐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볼썽사나운 진실 게임이다. 당청 간에. 예. 그러니까 당이나 청이나 누구도 잘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번 공무원연금 이 합의 결과라는 거는. 예. 청와대도요, 이렇게 월권이다 하는 지적은 맞긴 맞지만 청와대가 이런 얘기 하니까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를 정부 입법으로 청와대가 주도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과거에 보면 당청 관계에서 있잖아요. 표 떨어질 것 같은 거는 정부가 하고요. 표가 좀 될 것 같으면 당이 주도하게끔 하고,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오도만 때려놓고 그냥,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자기 명의로 대표 발의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본인들이 방치해 놓고 나중에 본인들 뜻대로 안 됐다 해서 월권이다, 이게 완전히 사후 약방문격인 거죠. 예. 그다음에 어차피 이거 국민연금을 공적연금에 연계시키려고 하는 거는 조윤선 정무수석이 알았는데 다만 50%라고 하는 숫자를 몰랐다. 그 부분이거든요, 차이가. 그러니까 청와대도 애시당초 이거 50도 50이지만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갖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버린 것 자체가 굉장히 본질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별 의미 없는 진실 공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하등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 청와대가 알았건 몰랐건 국민이 관심 갖는 거는, 이게 어쨌든 뭐 소득 대체를 올리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될 텐데 이게 1%를 더 내건 50% 뭐 2배를 더 내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건데, 뭐 알았다 몰랐다 그게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나 그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 좀 틀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정에 3년 동안 뭐 아무런 성과를 못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볼 때도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이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자기들이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골격은 그대로 두고 이 자잘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연금 개혁도 과연 개혁이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데, 그게 또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떤 당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 이거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 자체도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 처리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처리가 못 되면서 국민연금 개혁 대체 소득률 50%에 대해서도 사실 청와대에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상태에 왜 당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책임 공방을 가는데, 이 자체가 사실 새누리당이 됐건 뭐 청와대도 도움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그런 불만을 당에 좀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가지고만 이 얘기를 했는데, 야당에서 계속 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갖다가 끌어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느냐를 지켜봐야 할 텐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다급하죠. 빨리 국회 빨리 열어서 공무원연금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걸 가장 이슈를 잡아서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라고 하고 새누리당 공격하고 그런 이슈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조만간에 실마리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가 누구한테 사과하라는 것도 좀 그래요. 네, 저는 이번에 보면요, 여야 청와대 모두 다 진 게임이다. 승자가 없는, 패자만 있는 게임이 이번엔 공무원연금 합의였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하고 책임 공방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눈에서 보면 진짜 볼썽사나운 그 도찐개찐 그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콘이 생각나네. 예. 국민연금이 지금 2천만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18세에서 60세 미만까지 넣는데, 요즘 사실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도출되는 바람에 사실상 그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국민연금 그 공단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시뮬레이션 기술적으로 해보니까 2060년도에 연금 고갈된다. 그런데
이게 13% 인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연금 수령 개시일도 67세부터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 연금에 대해서 9% 내는데 13% 올린다? 이 부분이 지금 20대에서 30대, 40대 초반까지는 내가 국민연금 때도 나중에 혜택을 못 본다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렇죠. 부분이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이렇게 대책 없이 해버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받아들여지고 지금 있습니다. 팀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이 정치권은 선거에 민감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 고 이하부터 1학년 학생 포함한 이하부터 이게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사실 투표권자예요. 선거권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 정치권이. 근데 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저 보면 이게 공무원 노조에게 낚인 거예요, 정치권이.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국민연금에 비해서 얼마나 꿀맛같이 좋은 연금입니까? 예. 국민연금은 낸 돈이 1.2배를 돌려받는데 공무원 연금 3배나 받잖아요. 그것도 국민 혈세에서 다 적자를 메꿔줘서 그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저렇게 좋은 연금을 받으면서 자기 기득권 내려놓는데 너무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다. 이런 그 여론의 지적을 받으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적연금, 국민연금도 생각한다. 이런 그 여론 차원, 여론전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낸 꼼수거든요. 전공로에서.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대표가 털컥 거기 필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는 김무성 대표도 같이 낚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의 그 얄팍한 꼼수에 정치권이 노란한 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이라도 어제 어차피 처리가 불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근본적인 재검토 중에 하나는 이 여론을 좀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돈 내는 문제인데 이거 우리가 그냥 정치권의 대의민주주의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까지 대의하라 그러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공무원연금은 한 110만 정도 되는 공무원 어떻게 보면 이익 집단의 예. 문제고요. 국민연금 자체는 2천만 이상의 어떤 국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자고 해서 합의를 한 건데 공무원 연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당이 너무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야당이 어떤 전략을 좀 읽지 못했나. 예.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어제 어떤 무산된 것은 어떻게 보면 야당은 승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은 일단 공무원 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했다는 좀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그런 의지가 좀 없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개혁을 하려고 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출 50%를 연계해서 이게 어제 만약에 통과됐다고 예. 한다면 야당 입장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통과가 안 된다고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결국은 떠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일 선거 있잖아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언제 그걸 결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는지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지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물론 향후에 여야 다시 만나서 협상이 돼서 잘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어서 이게 과연 쉽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4.29 재보선에서 이제 상당히 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김무성 대표를 좀 견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와 국민연금 개혁을 이걸 좀 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가 그렇게 김무성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그걸로 했다면 정말 그건 치졸한 수법이고요. 그리고 설령 만에 하나 그랬다 치더라도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나요. 이걸 진짜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이건 거지가 부자 도와주겠다고 나선 격이거든요. 2001년부터죠. 국민 혈세로 보전받아야지 겨우겨우 유지되는 공무원 연금이 지금 올해 기금 규모만 500조 원인 국민연금을 돕겠다고 나섰으니 이거 얼토당토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연계시킨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암만 누가 정치적 꼼수군 노림수건 간에요. 유승민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는 그 판단 능력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그 시점에는요. 그런데 이제 판단 능력에 문제 있다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충분히 있다고 예. 보고요. 아마 여야 합의안이 전격적으로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빨리 타결될 수 있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아마 김무성 대표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뭐냐면 일단 합의안에는
연금과 관련된 소득 대출 50%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지켜서 어떤 개혁적인 걸 보여줘야 하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50% 국민연금 소득 대출 50%라는 것은 뒤로 미뤄서 어차피 9월 국회 때 그걸 해야 하니까 그전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국민연금 개혁을 밀어붙여서 이거 어차피 5월 6일 날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당 야당 모두 반발이 돼서 결국 합의안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반발하고 또 연계성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발해서 결국 무산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본인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했을 가능성도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국민연금에 연계시킨 게 제일 큰 잘못이지만요.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걸로 조금씩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불철저합니다. 뭐 아리랑 노래 가사 보면 뭐 심리도 못 가도 발병 난다 그러는데요. 이게 2009년에도요. MB 정부에서 이 비슷한 그걸 조정을 했어요. 근데 6년이 지난 오늘 또 고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지속 가능성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5, 6년 후에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지해야 공무원연금이 왜 생겨났고 지금 어떤 건지.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서울올림픽이 있던 1988년에 시작이 됐어요. 공무원연금 아시다시피 1960년대에 됐는데 그 당시에는 조국 근대화 시절에 이제 관주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인데 공무원이 박봉에다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기 진작책 차원에서 좀 특별한 연금 혜택을 준 거예요. 그게 충분히 그 당시로서는 그 일리 있는 정책적 선택이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이 젊은이들 직업 선택 선호도 1위예요, 1위. 그렇죠. 그렇잖아요. 요새는 뭐 4, 5종, 45세 정년이고, 5, 6도 56세까지 직장 다니면 도둑놈인데, 공무원은 정년 보장 다 되고, 그 이후에 국민연금보다 몇 배 좋은 공무원연금 받잖아요. 그럼 다 인생 2모작, 3모작, 4모작 시대에 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 같은 임금 격차도 민간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다면은 왜 지금도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좋아야 되는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을 시키는 그런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5, 6년 심리도 못 가도 발병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걸 뭐 생색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심각하긴 합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가급적 저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 80억 공무원연금 대상자 매일 보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는 매일 80억, 내년은 일일 100억이면 1년에 3조 6천억이 공적 자금으로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 연금 문제가 나오면 공무원들끼리도 사실 설랑설레 말이 많거든요. 말씀 잘못하시면 동료분들한테 엄청나게 저는 그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당신 말이야 방송활동 한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욕먹는 아니 근데 아니세요? 저는 그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사실 좀 심각하다고 우려하는 느낌을 갖는 공무원들도 많아요. 다만 신조 의원님에 대해서 저는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절에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이 들어오거나 한 10여 년 미만의 공무원들하고 30여 년 전에 들어와서 정말로 고생을 한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된다. 인식이 있어요. 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야 합의관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요. 사실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도 쭉 보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좀 공부를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로 합의안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어떤 재정 부담이랄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보험료율이 얼마나 오르는가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 차이가 너무나 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들이 갖고 있던 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어떤 재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이게 합의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국회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자 홍준표 지사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내일 소환을 준비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기영 팀장님 오늘 기자회견 안 하겠다는 분이 갑자기 기자회견 하고 그러시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내일 서울고검 문무일 특별수사팀이 하는 서울고검 청사에 10시에 지금 출석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상당히 치밀하게 정황 또 수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림자 수행한다는 강모 씨, 그다음에 기 언론에 대한 나경범 씨, 또 그 운전 기사했던 김모 씨, 조모 씨 다 수사를 했는데 무려 한 사람 윤승모 씨 같은 경우는 4회에 걸쳐서 면밀 조사를 했고 부인의 참고인 조서도 받았고 그다음에 성관이라든가 국회에 압수수색을 해서 일정
그다음에 출입 기록표, 회계 장부 이 모든 걸 굉장히 치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기소하는데 자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으로 봐서는 검찰에서 자신 있다는 얘기를 함부로 흘리지 않는데 예.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지루한 싸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 지사도 만만치 않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기자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금 전달 장소도 오락가락했고 유일한 정인을 한 달 동안 검찰이 통제 관리하면서 만들어낸 이 진술 조정을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측근들을 데리고 윤씨 병원까지 전달 사실을 다시 확인하러 갔을까? 그것은 배달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시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 변호사님, 검사 출신으로서 지금 홍준표 지사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홍준표 지사의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홍준표 지사와 관련된 부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예. 윤승모 전 부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홍준표 지사를 잡겠다고 하면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승리를 하겠다고 하려면 얼마나 윤승모 씨의 진술의 일관성을 잘 조사를 하고 그 일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디지털 증거랄지 또 제3자의 진술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가 이 사건의 승패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일관성을 어떻게 깨트리냐에 따라서 본인의 유죄 문제가 달라지는 그런 지금 창과 방패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볼 때 지금 뭐 김진태 총장도 뭐 14기죠. 홍준표 지사 14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14기에 대해서 둘 분 다 특수통을 했어요.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일단 일을 하면 바로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고 김진태 총장 같은 경우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되면 뭐 잡아들이고 소환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수사를 보면 그 두 분의 특징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신중해요. 원래 이 정도 사건은 이렇게 신중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지사와 어떠한 대결 구도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윤승모라는 사람을 중간에 두고 일관성을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김진태 총장의 어떤 스타일이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중한 거. 그렇죠. 아주 신중하면서 면밀하게 완벽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홍준표 지사를 부르는 거고요. 홍준표 지사는 계속 밖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거기에 대비를 하면서 아마 본인도 그런 일관성을 깰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지금 오늘 뭐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홍준표 지사 그 전략을 저 기자회견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오락가락했다. 그 다음에 진술 조정하고 1개월간 통제를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배달 사고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벌써 홍준표 지사는 수사의 대응 전략을 이미 다 지금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오락가락했다. 의원회관이라 그랬다. 남문. 윤중록 지난 국회 남문회관 앞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줬다. 동승했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한 달간 검찰이 병원까지 찾아가서 진술 조정 통제를 했다. 그러면 이게 임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측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횡령 착복, 그러니까 소위 배달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부사장이 이런 전략으로 아마 대응할 그런 전략을 아마 미리서 지금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 지금 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파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의 친박과 비박. 근데 8명 성완종 리스트 중에 유일한 비박인데 이제 소환 대상 1호가 된 겁니다. 그런데 홍 지사가 어제 이제 기자들을 불러다가 얘기한 거 보면요. 검찰을 맹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검찰을 맹비난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어차피 검찰은 나를 기소할 것 같다라고 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 같고 그 어제 핀 논리는 검찰의 어떤 그 검찰이 제시한 증거 이런 것들을 다 탄핵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정 가서 법리 싸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백팀장님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이나 뇌물죄의 경우에 액수가 2억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홍준표 지사의 경우 설령 받았다 할지라도 1억이에요. 그렇다면 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요. 아마 그거겠죠. 이제 증거인멸을 조사하는데 어제 그 김혜수 전 비서관이 소환조사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홍준표 지사가 뭐 또 배후 조정했다. 뭐 이런 정도가 없으면은 그 저렇게 거물급 정치인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 선고 구속을 않고 이제 많이 인정되면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 간혹 있죠. 그런데 아마 검찰은 일단 홍 지사가 어떤 증인에 대한 회유 정황 이게 사실 조현아 사건에서 이게 나타났는데요. 증거인멸죄를 의율하지 않고 유괴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거 의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들 또 여론 그런 거 방향을 잡아서 일단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든 안 발부되든 간에 구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기소되게 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말씀 간단하게 하시죠.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그 녹취가 상당히 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유 압력을 준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보좌관 58세죠. 그 그림자처럼 수행했다는 10여 년을 홍 지사. 그 보좌관의 해유 유형, 그 다음에 예. 이 또 누굽니까? 윤 전 부사장이 또 그 했다는 그 두 가지 녹취록을 지금 소지한 게 검찰에 제출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법정에서 상당히 아마 범위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내일 오전 10시에 일단 홍준표 지사가 소환이 되고 그 이후에 검찰이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느냐 이런 것을 보면은 보다 정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홍준표 지사의 소환에 앞두서 저희가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내일도 계속 이 문제 좀 알아봐야겠죠.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